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첫 단역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영어 학습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나 영어 말하기를 연습하는 것이나 똑같은 영어 문법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당면한 각자의 목표가 조금 다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영어 학습 영역의 공통 분모인 영어 문법 체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습관화한다면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곧 영어 말하기를 연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어 문법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어느 자리에 어떤 형태로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해와 습관화의 작업이 곧 영어를 사용하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 전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문장, 그 다음에 연결어, 그 다음에 준동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은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먼저 씁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곧 주어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 문장은 주어로 시작한다 라고 반드시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있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사람, 사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거의 모든 것이 주어 자리에 내용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주어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왔을 때는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장이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do라고 시작하면 의문문이나 명령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각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주어 다음에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옵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즉, 주어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 이유, 그리고 주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목적어,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에 대한 행위를 설명하는 동사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사는 크게 나누어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일반 동사는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어집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결정되면 그 동사에 따라서 뒷부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차례차례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사 패턴은 자동사 뒤에 보어가 오는 경우입니다.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형용사이죠. 그리고 이 보어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1번 문장에서는 Tom is a doctor. 탐은 의사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비동사는 특별한 동사로서 특정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보어에 대등한 관계를 설명해주는 동사인 것이죠. 그래서 A가 B다 라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동사는 주어 바로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번 문장은 She seemed surprised. 그녀는 놀란 것처럼 보여졌다. 여기서 seemed도 마찬가지로 비동사처럼 뒷부분에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의미는 비동사는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지만 그 관계에 약간의 색깔이 입혀진 자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놀란 것으로 보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반 동사 과거형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did 이렇게 해서 대동사를 내보내면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다라는 표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 단어로 의문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3번 문장도 My uncle looks tired. 나의 삼촌은 피곤해 보인다 라는 뜻이죠. 여기도 looks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does라고 해서 의문문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은 appear, sound, feel, remain, stay, lie 이와 같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보호가 필요 없는 자동사입니다. 동사만으로 동작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대신에 부사 어구를 사용해서 덧붙여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장 패턴에서 부사 어구는 문법적으로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추가 설명하는 어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Penguins cannot fly. 펭귄은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예문은 She lives in Busan. 그녀는 부산에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does가 일반 동사고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죠. 그러면 의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where 하면은 장소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의문문 앞에 궁금한 내용을 의문사로 표시하면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패턴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주어의 어떤 행위 관계를 목적어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목적어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목적어에 대한 추가 설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예문에서 Someone entered his room. 누군가가 들어갔다. 그의 방을. 그래서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I put my bag. 나는 가방을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방이 있는 위치 관계가 침대 위에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목적어와의 관계를 설명한다라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The thief robbed him of his wallet. 그 도둑이 그에게서 그의 지갑을 강탈했다라는 얘기죠. 이런 특정한 동사와 전치사가 어울리는 경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ob A of B 하면은 A에게서 B를 강탈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remind A of B 하면은 A에게 B를 상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provide A with B 이렇게 하면 A에게 B를 공급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패턴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 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해서 수요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1번 예문에서 she gave,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그 책들을. 그리고 이 책들을 앞으로 빼면 가운데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는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2번 문장은 That book cost me $10. 저 책은 나를 $10를 비용이 들게 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장의 패턴은 $10 to me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동사 부분입니다. 이런 류의 동사가 envy, 시기하다, 질투하다 라는 뜻이죠. refuse는 거절하다, forgive, 용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교 예문에서 보면 They called him John. 여기도 목적어가 두 개 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형식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에게 John을 불러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John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일치되는 관계입니다. 이 경우는 오형식 문장의 패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동사 패턴은 목적어 뒤에 보어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보어는 주어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목적어를 추가 설명하는 어구인 것이죠. 그리고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형용사 보어가 많이 사용되죠. 1번 예문에서는 I found it easy. 나는 그것이 쉬운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어의 상태가 쉬운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I asked him to carry the box. 나는 그 사람에게 상자를 운반해 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carry라고 하는 이 동작의 주체는 앞에 있는 목적어가 동작을 행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to the second floor, 그 상자가 도착하는 도달 지점을 전사명사 부사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3번 경우에는 I saw her crossing the street. 나는 그녀를 길을 건너가는 것을 봤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길을 건너가는 주체는 앞에 있는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보는 그 과거 시점에 길을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네 번째도 I saw her bitten by someone. 나는 그녀를 봤다란 얘기인데 그녀가 구타당하고 있는 상태를 봤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구타당하고 있는 그녀를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기서 목적어가 수동적으로 동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분사 형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동사 패턴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러한 문장들을 전치사와 접속사로 연결을 해서 문장을 이어나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